아니 주식시장에서 웬만한 소액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대주 기준 가지고 사실은 99.6%의 주식 투자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세금 문제를 단일 가지고 종목 10억 이상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비로 공적으로 취득한 네. 정보를 가지고 몰래 주식 거래를 하고 있구나. 이걸 국민들이 의식하기 시작하면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은 좀 투명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응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춘석 의원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의원직 지키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뭐 이제 어제 정말 국회를 뜨겁게 달군 저도 이제 어제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죠. 이제 이분이 이제 국회 본회의 도중에 보좌진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 뭐 이제 이런 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는데 뭐 이제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차명 거래가 아니라 내가 국회 본회의에 폰을 착각해서 보좌관 폰을 대신 들고 들어가서 다가 본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 뭐 정말 뭐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당에서도 뭐 이제 조사에 착수하고 하니까 본인이 어제 밤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을 이제 당에서 제명하고 뭐 이제 휴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런 뭐 우리 국회의원 두 분 다 국회의원 생활 해보셨으니까 보좌진의 주식 계좌 명의를 빌려서 거래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말을 해도 말 같자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말이야. 양반 또 상습적이에요. 맞아요.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게 역시 보좌관 그 맞습니다. 보좌관 차모 보좌관 그 명의로 그 들어왔죠. 명의에 그냥 주식 계좌를 갖다 이렇게 주식 상황을 갖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때는 거래 이렇게 이것만 안 왔지. 그 네. 흐름 내용은 그냥 주식 거래 내용은 똑같죠. 예. 똑같이 지켜보고 있었단 네, 말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 없어서 보좌관 주식을 갖다가 챙겨 봐주고 거래하는 그런 국회의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말 가짜는 말 가지 해야지 국민들한테 말이야. 네.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더군다나 요 근래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상법 네. 개정이고 지금 노란봉투법이고 모든 방송법이고 이 패스트 트랙을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인수팀에서 뭐 그 인수팀은 아니지만은 기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AI 담당 위원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네이버하고 관련 이런 기업들을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쪼개가지고 거래를 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금융실명제법뿐만 아니라 차명거래에 관한 이 지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 친구는 이제 아무리 본인이 뭐 법률가지만 이거는 자기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또 공직자는 또 작년에 서울 총선 치를 때 공짜 재산 공개 재산 신고 얼마나 정확해야 됩니까? 허위 신고했은 거거든 이게. 그렇죠. 이 거래하고 있는 주식 한 주도 신고 안 했잖아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뭐 장난치다가는 폐가 망신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가 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당 시켜놓고 말이야 자진해서 탈당 시켜놓고 정청래 지금 당 대표는 이제 바로 제명 조치하고 이뭐 꼬리 자르기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리 뭐 급하게 빠르게 한다고 해서 그 원죄가 없어지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이춘석 의원이 갖고 있던 주식이 네이버, 이제 LG CNS, 카카오페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 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AI 정책을 담당하는데 마침 월요일 날 이제 과기부가 이제 그 한 K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이제 업체 뭐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어요. 15개 중에 5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5개에 네이버와 LG CNS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가를 보니까 네이버랑 LG CNS 주가는 이제 당일과 다음 날 다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좀 떨어졌는데 어제 이제 이춘석 의원이 팔았죠.
근데 이제 이런 단기성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뒀다가 오른 다음에 판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뭐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청래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처음에 해명이 워낙 납득이 안 된 해명을 내놓는 걸 보고 사실 다들 이게 버틸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내놨던 입장문도 뭐 주식 거래한 건 사과한다. 근데 차명은 아니다.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버티는 분위기였는데 8시에 정청래 대표랑 통화를 하면서 뭐 이제 그 탈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도부 쪽에서도 이제 강하게 푸시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 어제 바로 입건이 돼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고 금융실명법 위반이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공적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이런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것도 또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요, 그 이해충돌 때문에 사실상 주식 보유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예 관련 없는 주식 거래하고 관련 없는 상임위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잖아요. 네. 그걸 뭐 백지 신탁도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그 주식과 관계가 없는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네. 뭐 교육이, 뭐 네. 외통이 이런데 네. 안철수 의원도 비슷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 보유를 못 하고 백지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다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본인은 포기하고 가족이 주식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차명 거래라는 신박한 방법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가 의심받게 됐어요. 그렇죠. 저 보좌관들 명의로 내지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차명 거래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주식 거래와 관련된 그런 예민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네. 포괄적 직무 관련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주식 차명 보유 여부 이거 근데 조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지금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가지고 네. 물론 뭐 그 개미 그 투자자들의 청원이 꼭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시장이 시끄러웠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여론의 부담을 여권 전체가 느끼고 있는데 네.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해명도 너무 말이 안 됐고 그랬죠. 정청래 그 이를테면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상당한 악재를 만났고 그걸 의식해서 곧바로 이제 꼬리 자르기에 나섰는데 저런다고 이제 그 꼬리 자르기가 쉽게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뭔가 이게 좀 그 정청래 의원이 기강 잡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걸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두 얼굴에 마치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보일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네. 이춘석 의원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의원직 지키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명되면 5년간 이제 재입당이 안 되니까. 뿐만 아니라 네. 의원직을 유지하기가 수사에 들어가면 쉽지 않을 거라고. 유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정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정청래 대표가 계속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 하겠다 뭐 하면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쭉 걸고 있는데 이 입법 드라이브의 사실 최선 봉장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 끌고 가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이 임무를 맡아야 될 법사위원장이 이런 황당한 이유로 사실 자리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대신한다고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민주당 정청래의 입법 드라이브에도 이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 초반 이 동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자정 노력을 정말 전체 의원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거대 입법 권력이에요. 네. 절대 우위의 의석수를 가진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데 자정 노력을 해줘야 돼요. 진정 어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런 동력도 유지하면서 친정 체제인 민주당의 도움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대로 그들의 입법 행위가 이게 정권 국정 운영의 어떤 변화와 계획을 위한 뒷받침인지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제 뭐 처리한 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게 뭐 이제 앞으로 민주당 방송국 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공영 방송국이고.
예? 민간 방송이고. 네. 그러면 저도 노조 운동을 한 20몇 년을 한 사람이지만은 네. 노조하고 실질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제 대표를 갖다 구성한다 그러면은 예? 그럼 뭐 노조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권 사장 인사권을 손에 쥐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는데 가장 중심축이 이제 노동 시민사회단체 이런 양축으로 볼 것인데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사회적 이제 노조운동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걸 다 국민적 공감 속에서 웬만큼 형성된 가운데 이런 입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더군다나 방송은 국민 여론을 갖다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저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뿐만 아니라 이사진들 임기가 6년씩 가버리고 지금 이제 뭐 또 방송사 사장을 과거 문재인 정권처럼 뭐 이게 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뭐 일요일 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먹은 것까지 털어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3개월 이내에 그냥 이사진 전부 교체 보강하고 뭐 그래서 새로운 또 뭐 예? 네. 공영 방송에 이제 대표 선출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제 뒷받침된 그런 야당이면은 지금 정권 초기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흔들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의힘이 빨리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 혁신을 내라 네. 이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역대 대한민국 올해 강복 80주년, 헌정 올해가 76주년이죠 아마.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역사가 없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적 이 대통령 통치 권력에다가 거대 입법 권력, 저런 절대 의석이 확보된 가운데 정권 초기를 맞이한 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절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대단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렇다면은 나는 이참에 되는 민주당이 이런 차명 주식 거래라든지 이하의 충돌과 관련된 그런 범죄적인 행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공적 영역에서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뭐 가끔 민주당은 위원회 잘 만들잖아요 조직. 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거 빨리 국민들한테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번에 2021년도였죠. 그때도 이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의 뭐 이제 부동산 뭐 거래 이런 내역이 문제가 돼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거기서 조사하고 몇 명 드러나고 막 뭐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거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기획위의 전원이 이제 주식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말 그대로 보좌관 명의를 빌려서 차명으로 하는 거면 참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요. 실명 거래야 뭐 다 이미 그 재산 등록할 때 네.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지만 차명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의 명의를 빌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갑질이다. 네. 근데 이런 주장도 있고 그게 꼭 갑질만은 아니고 공모다 일종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보좌관도 이제 결국엔 수사를 피할 수가 없게 돼 네. 있어요. 방조범도 왜냐하면 처벌을 받죠. 실명을 네. 빌려주거나 한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은 의심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다 차명으로 남의 명의 빌려가지고 그렇죠. 주식거래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웬만한 소액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대주주 기준 가지고 사실은 99.6%의 주식 투자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세금 문제를 단일 가지고 종목 10억 이상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식 시장이 결국에는 소액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는 어떤 피해 의식, 상실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뒤로 몰래 취득한 그러니까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몰래 주식 거래를 하고 있구나. 이걸 국민들이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은 좀 투명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응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서 이제 민주당의 입법 독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지해서
말하자면 국회에서 네. 해야 할 타협과 협상과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아서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산법도 마찬가지고 노란봉투법, 상법 다 마찬가지예요. 네. 국회에서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여야 간의 토론과 타협의 산물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이 과거의 야당, 지금의 네. 이제 여당이 됐죠. 일방적으로 다수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였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저런 법들을 막기 위해서는 타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한다고 막을 수 있어요? 24시간 지나면 다 그렇죠. 해제되고 그 필리버스터도 보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제일 길게 한 의원이 노정면 의원이었습니다. 네, 여당에서 더 많이 했더라고요. 아니 시간을. 그게 야당으로서의 최소한 결기냐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타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방송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저대로는 안 된다. 자신들의 가치에 반한다. 네. 그러면 자신들의 가치에 그나마 네. 가까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거래해야 돼요. 음.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저 법이 나쁘다고 소리만 외친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들 귀에 들리냐고요. 내란 정당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가 여론에 의해서 저건 좀 과한데라고 비춰지도록 네. 그 여당의 입법 독주가 그렇게 비춰지도록 네. 야당이 야당다운 네. 그런 어떤 뭐 전투력 내지는 설득력 이런 걸 네.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아무리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떠들어 봐야 네. 국민들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거고 좀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악수도 안 하겠다. 네.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거라고 했죠. 네.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저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지금 여당이에요. 네. 야당 대표는 그런 선명성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는데 여당은 다릅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과 부담을 져야 돼요. 게다가 대통령은 통합 협치를 얘기하고 있고 뭐 과감하게 보수 인사도 중용하겠다 얘기하고 네.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하고 만나지 않는 걸 넘어서 개혁신당 왜 안 만나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여당 대표로서 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음. 저거는 여당 내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대통령의 이 통치의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 모습은 저는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습을 비난하는 거와는 별개로 네. 야당은 지금 야당 스스로 쇄신해야 될 수많은 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쇄신하지 않으면서 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저건 독재고 뭐 저거는 이제 뭐 야당 파괴고 이런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뭐 더 강해지고 이제 새로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도 여당이 더 오래 하고 뭐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김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5인 5명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이 5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탈락해서 4명으로 이제 추려지잖아요. 뭐 이 구도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찬탄 반탄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네. 저는 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결론은 혁신을 갖다가 누가 자신이 전체 또 국민의힘 지청 결집도 유지하고 또 앞으로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 새롭게 정립하는 가운데 중도로 예언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 제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 주류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들이 결집돼서 자신들이 세운 그런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혁신과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당이 이제 정말 국민 눈높이에 제1야당으로서 체질 변화를 이뤄내는 그런 강단을 가진 그런 후보를 선택해 줄 건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뭐 구도는 잡혀졌다고 보지만은 이 게임이 그렇게 당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 뭐 이런 쇄신을 갖다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깨끗하게 전련해내고
새롭게 서는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기대는 누가 되더라도 좋아요. 지금은 뭐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도 결론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맹신까지 차출해가지고 뭐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결론은 의심맹심에서 결론은 의심이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심이란 거는 김어준 이제 그 방송에 그분의 도움뿐만 아니라 가장 선명한 강력한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적극적인 소구력을 가졌던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집권 세력이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박원석 대표 말씀처럼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여야 간에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집권당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성공시키겠다. 이 목소리가 전혀 당원들한테는 특히 강성 당원들은 안 먹힌 거예요. 뭐 그래서 좀 전략을 수정해가지고 뭐 45명을 갖다가 한남동 간접한 사람들 제명 조치하겠다. 뭐 틀었죠 노선을. 앞으로 이제 뭐 또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뭐 그 법안을 또 발의하고 별 뭐 수단을 다 강구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서지가 않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렇게 선출된 지금 정청래 대표 보십시오. 좀 전에 박원석 의원님 지적했지만은 저게 집권당 대표라서는 저게 헌정 역사상 저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앞으로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 정청래 대표가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큰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집권당의 대표는 지나친 자기 자신만의 칼날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대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들 눈높이와 국민들의 어떤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명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림이 보여요. 그렇다면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이렇게 재편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새롭게 거듭 태어나줘야 되는데 저는 당선되는 사람이 당선되기 전에는 선명성을 유지하고 강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당선되고 나선 이후에는 정말 야당으로서의 그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은 국회의석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상대 안 돼요. 네. 그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선정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절제된 권력. 네.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듯이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이 딱 그리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앞서 뭐 이제 정청래 대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청래 대표 이런 강성 드라이브가 뭐 이제 본인의 이제 이런 캐릭터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100%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못하는 이런 좀 강성적인 말들 이런 거를 뭐 이제 대리 실현해주는 뭐 이제 이런 것인지를 두고 뭐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떤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굿캅 배드캅식의 역할 분담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그 역할 분담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됩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너무 지나치게 그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거나 하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여당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그러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네. 뭐 결국에는 다 이제 뭐 용산이 원하는 그렇죠. 대로. 약간 출장소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심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을 넘어서서 배드캅이 너무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저게 굿캅한테도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정청래 대표의 뭐 자기 정치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아니 정당의 대표가 자기 정치가 없을 수 없죠.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 초잖아요. 근데 자기 정치가 당 대표가 너무 두드러지면 그거는 시너지라기보다도 역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고 당내에 일종의 균열, 뭐 갈등 이런 걸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임기가 1년이어서 좀 급해서 그런지 뭐 연임도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연임을 넘어서 뭐 시도할 수도 있죠.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네. 성급한 얘기들이긴 네, 합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음.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이미 지금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니 대통령은 뭐 막말로 품을 많이 잡으셨잖아요. 내가 협치도 하겠다, 그렇죠. 통합도 하겠다, 보수 인사들도 만나고 보수 정당 출신도 기용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그렇게 뭐 중도 실용 이런 네. 메시지를 냈고. 근데 당 대표는 뭐 내란 세력과 악수도 안 하고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네. 그러면서 뭐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보수 정당은 아예 뭐 당대표 인사에서 제외하고 이건 뭔가 엇박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그 얘기를 했어요. 추석 전까지의 속도전. 네. 3대 개혁 입법을 3대 개혁을 몰아치겠다. 저는 그게 약간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도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세게 가겠다. 추석 전까지. 그 이후에는 속도와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언론, 사법 분야의 이 3대 계획이라는 이 자체도 대한민국 사회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 국회가 입법 행위를 하고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최소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치가 이제 실종돼 버리고 쉽게 말하면 거대 입법 권력과 대통령 통치 권력 이 두 사람 이쪽 세력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실시되는 그런 검찰, 언론, 사법 분야의 이 3대 개혁이라는 것은 그것도 딱 못을 받고 정해놔 버렸어. 추석 전까지 이 끝장을 내버린다. 추석 전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물론 대응할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갖다 기본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의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이 3대 계획 이 자체를 갖다가 이 입법 폭풍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냐 그래가지고 큰 국민적 우려가 여론이 반영돼가지고 그게 여론적 각급 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이런다면 또 모르는데 전혀 지금 그럴 그렇지 않죠. 기미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국민들이 그거부터 보고 이 친구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인 너들 절대 어석 부족하고 이런 거 우리 국민 여론으로 국민의 힘으로 진짜 국민들이 너들을 지켜주고 뒷받침해 줄게. 이리 돼야 이재명 정부도 견제하고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 저 사람의 저는 폭주 행위도 좀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동이 없는 기관차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막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보십시오. 뭐 이런 이춘석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의 그런 정말 비도덕적인 그 행위 그런 볼상사나운 민주당 내에 벌써 참 이게 양도구역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걸 한쪽에서는 또 송은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겸 이 사람도 당 대표의 지위예요.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8.15 지금 강복절 사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고, 안 그래도 조국 그 얘기 전 하셔야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송영길 전 대표 이런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꽉 찼는데 이게 국민 그나마 여론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그냥 면죄부를 주는 그런 미숙한 정치 얘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심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때는 이게 뭐 갈래적으로 이렇게 뭐 때로는 야당에서도 사면 대상을 갖다 이렇게 어느 정권이든 요청을 하더라도 왜 자기가 났습니까? 이거는 수석 부대표선이나 이런 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달된 건지 안 된 건지 기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보란 듯이 그냥 핸드폰 화면 켜놓고 그거 다 읽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력이나 어떤 그런 헌신 희생 제가 볼 때는 아직 요원합니다. 제가 요거 한 마디만 얘기하면 예. 송원석 대표 그 화면이 찍힘으로 인해서 정치인 사면은 날라갔다. 이번 풀이로 아마 이게 통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진 데다가 이제 국민의힘도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저런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근데 그 사면해달라고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 다 권력형 부정부패예요. 뇌물수수도 전부 있고 뇌물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대통령 임기 첫 해에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런 기념비적인 사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사면한다? 이거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사면은 없다. 아, 이번에 그렇게 조국 전 장관 전망하시는군요. 포함해서 없다. 여야 다. 예, 다 없습니다. 그럼 송원석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재평가해야 되는 건데. 고도의 노림수. 결과적으로 끌어낸 겁니까? 네, 아우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아, 예, 오늘 두 분 이렇게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